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14개 분야의 국제 인증기관이 되면서 각종 제품 인증은 물론이고 개발에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훈 원장으로부터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동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익산에 이제 원장으로 오신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상당히 어떤 그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이제 어떻게 설립이 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익산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네.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도 익산이 이 보석 산업, 특히 그 주얼리 산업이 굉장히 활황이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생겨났고, 네. 예, 굉장히 그 전북의 경제에도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석 산업의 특성상 이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게 문제예요. 1992년에 중국하고 저희가 국교를 맺게 됐죠. 네. 그 이후로 중국이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익산에 있던 주얼리 기업들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중국 청도로 다 이주를 해버렸어요. 네. 중국으로 많이 갔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쭉 지내왔는데, 그러니까 익산의 그 주얼리 산업은 공동화가 돼버린 거죠. 네. 2014년에 이제 그때 저기 지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중국으로 갔던 업체들을 우리가 좀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다시 이 익산으로 좀 오게 만들어서 익산의 네. 주얼리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른바 그때 했던 것이 유턴기업. 유턴기업 정책. 맞습니다. 예, 그런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서 낭산에 제 3단지 그 주얼리 패션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산자부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한 200억 가량, 정확히는 한 182억쯤 됩니다만은 그 돈을 들여서 이제 이 익산 패션 주얼리 연구 개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센터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네. 각종 기자재는 있는데 이걸 운영할 소프트웨어, 즉 사람은 그때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여기를 운영을 좀 맡아서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위탁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 주얼리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위탁을 받은 게 20년입니다. 2020년. 네. 그게 3년 계약인데요. 네. 그래서 내년 4월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운영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은 2020년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밀하게 과언이, 보면은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그 있겠습니다. 전에도 운영은 됐었지만 예, 그 전에 그렇습니다. 운영했던 것을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격적으로 그래도 체제를 갖추어서 그것은 2020년부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유턴 기업들을 위해서 네. 이게 이제 연구 개발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들이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제품이 이상이 없다는 거를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코라스 그 인증입니다. 인증.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코라스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자.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험난한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20년에 역학 분야의 코라스 인증을 받았고요. 역학 분야. 역학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 역학 분야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21년에는 화학 분야를 또 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4 분야에 대해서 역학 분야 8개, 네. 화학 분야 6개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증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주얼리 그러면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 그 혼수 네. 할 때는 순금, 그렇죠. 백금, 네. 다이아몬드 이 박힌 이런 이 비싼, 네. 값비싼 이런 거를 파인 주얼리라고 그럽니다. 네. 전통적인 보석 산업.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파인 주얼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한편으로는 패션 주얼리가 있어요. 네. 패션 주얼리는 뭐냐면은 아연, 주석, 청동, 네. 그다음에 은, 네. 그 위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하거나 또는 백금으로 도금을 하거나 해서 아까 그 파인 주얼리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패션 주얼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패션 주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금을 이게 이 도금이 돼 있는데 이 두께가 얼마인지 예를 들자면 그렇죠. 함량이 얼마인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역학 분야는 이제 물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아까 도금 두께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거를 도금을 해놨는데 네. 이게 한 열을 차고 났더니 변색이 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변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염수 분무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피부가 이제 땀이 계속 나니까 여기에 접하고 있으면 땀하고도 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얼리가? 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가혹한 조건으로 염수를 계속 거기다가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일정 온도, 일정 시간 동안 해서 이게 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체 유해성 뭐 이런 것도 그 테스트를 해보겠네요. 그거는 이제 화학 분야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금속 중에 부식에 강하고 색깔도 좋은 그 금속으로 니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니켈이 그전에는 이 도금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부식에 강하고 색깔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니켈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무니켈, 그러니까 니켈이 포함이 안 되는 주얼리만을 수입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저희들도 만들어진 제품에 니켈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아주 미소량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성적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네. 이제 화학 분야죠. 네. 그리고 또한 이 주얼리 속에 중금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납이나 네.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아주 미세한 양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험 성적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코라스 아까 그 인정이 전 세계적으로 104개 국가가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그 104개 국가에서는 이제 이게 인증서를 보면은 다 서로 간에 인정을 하는 네. 거죠. 서로 이제 통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14개 분야, 지금 네, 말씀하신 역학 분야, 그리고 화학 분야, 네. 이 14개 분야에서 이제 코라스의 인정을 네. 받았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그런, 말하자면 니켈이랄지, 납, 네, 인체 네. 유해성, 그다음에 염수, 네, 네. 이런 그 실험을 해서 인증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국가기술표준연구소, 예. 이 코라스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당한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합니다. 예. 그냥 조금 갖췄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관으로 인정을 해주지는 절대 않을 그렇지 것 않습니다. 아닙니까? 절대 어떤 그렇-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해줍니까? 그게 이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국제 규약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다 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 규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전부 그거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스트한 거를 보면 결과를 보면 이 규정에 딱 맞게 됐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네, 또
아까 예를 들어서 니켈 그 함량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니켈 함량을 어떤 오더까지, 어떤 미세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전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그거를 전부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네. 테스트하고 거기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국표원, 아까 국가표준원 그 기관에서 이제 이 기관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이거를 코라스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 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인정기관이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납이랄지 네. 니켈이랄지 염수 분무 시험이랄지 네.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이 세 가지의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얼리 분야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그게 있어야지 홈쇼핑에 팔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수출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주얼리 업체, 패션 주얼리, 특히 패션 주얼리 업체들은 이 시험 성적서, 인증서를 받아야 뭘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시험 기관이 이제 인정 기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인증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것도 아니고. 그 코라스 인증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필요로, 그러니까 주얼리를 팔고 네.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인증이 아까 그 14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팔 때는 그 전자제품에 필요한 어떤 또 네. 저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색깔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어떤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인증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패션 주얼리 분야에서는 요게 필요하죠. 예, 예. 예, 첫 번째 인정 기관이 그렇습니다. 예. 이 전국에 이런 그 패션 주얼리 산업을 하는 이 성행하는 양산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거기서도 이런 그 인증기관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곳은 뭐 어떻게 하고 서울에 있습니까? 아주 큰 그 코티티라고 하는 그 큰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그 14가지는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뭐 염수 분무라든지 뭐 네. 한 종류, 한두 가지 정도. 뭐 그런 거는 또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종합적으로 예, 예. 패션 주얼리에 여러 가지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은 이곳이 모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합 세트죠. 예. 그러면은 이 인증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만큼의, 그러니까 그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되건 내수로 나가건 간에 네.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품질이 어떻다라는 네. 것을 국가를 대신해서 그거를 이제 보증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가 보증한다는, 인증서를 낸다는 것은 국가가 이런 안전성이나 유연성이랄지 이런 걸 갖다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 시설, 뭐 인력들이 다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구원에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거기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각종 전부 저희들이 장비들. 구비가 예. 돼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나 도나 국가에서 이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다 투자를 해가지고 각종 장비를 다 갖춰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연구원에 신뢰성 평가팀이 있습니다. 신뢰성 평가팀. 예, 그 팀원들이 이제 이 기기들을 다루어서 아까 그런 성적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은 뭐 이런 시설들 그리고 장비들을 운영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건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할 텐데 인력은 어떻습니까? 인력 사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석을 하고 하는 그 인력은 뭐 모자라지만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명이
한 조가 돼서 아까 팀이 돼서 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명이서 아주 잘 그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훌륭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패션 주얼리에 관한 인증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러한 인증들이 단지 패션 주얼리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무슨 엠블럼 같은데 H자 써 있는 그 하얗게 돼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는지, 뭐 염수무 테스트를 했을 때 녹이 쓰는지 안 쓰는지 네. 이런 것도 테스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 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그 이미 이 인정기관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그 분석 방법들이 단지 주얼리 쪽뿐만이 아니고 여러 산업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충분히 이제 그런 어떤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 적용 분야가 상당히 넓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납 함유량이랄지 네. 니켈 뭐 용출량이랄지 네네네네. 염수 분무를 해서 어떤 내식성 네.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이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 와서 당연합니다. 인증서를 받으면 네네. 그걸로 보증이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인증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간이 된 지가 한 1년 네, 가까이 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패션 주얼리 같으면 여기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새로 제품 개발하고 그러면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어떤 것이랄지 그 반응이랄지 어떻습니까? 그 제가 작년 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총 그 이 역학하고 화학 분야에서 이렇게 이 시험 성적서를 발행을 한 게 네. 337건이 있습니다. 337건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역학 분야가 293건, 네. 그리고 화학 분야가 25건. 화학 분야가 저희가 나중에 그 인증 네.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만은 지역별로 보면은 익산이 220개, 네. 그다음에 서울이 26개, 그다음에 네. 다른 이제 기타 지역에서 또 나머지가 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희가 그런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여기에 있던 업체들도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아까 그 코티티라든지 네. 그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불편함을 감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까이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분석료의 80%를 디스카운트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부담 없이 와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기업들에 대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예. 여기에 있는 업체들도 여기 와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도 가끔 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유혹을 하죠. 네. 외지에 있는 자 여기에 관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니 네. 옮기시라. 네. 저희 익산으로 오시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도 있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시험 인증 기관이 되면 업체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증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럴 텐데 그 효과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 그 여기 완주 저쪽 그 봉동 그 산단에 네. 정석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아주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죠. 네. 자동차 도로에 그 페인트 네. 선 그 페인트를 아주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큰 회사죠. 네. 근데 이제 정석 케미칼에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페인트 말고 네. 이제 새로운 분야의 어떤 다른 분야의 이제 이 일을 좀 해보시려고 네. 이제 그 분야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 네.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또 잘 모르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시험법을 다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러이러한 아까 코라스처럼 네.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네. 좋다. 이 성적서를 발행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이제 코라스 인정기관이 됨으로써 그게 이제 알려지고 네. 기업들에서도 아 저기가 그런 그 자격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그 협업을 네.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제 단지 주얼리 업체뿐만이 아니고 네. 익산 지역 또는 뭐 전국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 지역에서도 저희들을 이용해서 그 이제 다른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분석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패션 주얼리는 이제 뭐 주얼리 업체들의 이제 규모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 영세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많고 예. 기타 이제 다른 분야 아까 금방 말씀하신 이 뭐 정석 케미칼 같은 상당히 네. 중견기업이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중견기업들이 이용도가 오면 시험 그 산업연구원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경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게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의 원래 목적은 기업 네.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은 다 이렇게 그 분석료의 대부분을 할인해주고 네. 저희들이 아주 지원을 잘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패션 주얼리 산업의 어떤 그 시험 기관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시험으로만 인증서 발급으로만 끝나서는 부가가치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말하자면 이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네. 말하자면 새로운 제품 개발이랄지 네, 네. 이런 걸로 가야 네. 더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고 지역 어떤 경제 효과도 이제 크게 드는 그런 것일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 보면은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불란서, 이태리 그러면은 명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명품들은 똑같은 귀걸이인데 똑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나 그 네. 회사에서 한 거나. 근데 그 회사에서 한 거는 귀걸이 한 쌍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른바 뭐 브랜드 효과죠. 명품의 브랜드 효과. 저희 나라 거는 10만 원도 못 받습니다. 네. 그런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브랜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품질이 품질.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패션 주얼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 도금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 도금업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3D 업종. 네. 냄새나고 화학 처리해야 되니까. 화학약품 마셔야 네, 되고 네. 이런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피를 합니다. 하려고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요새 산업체 저기 도금 공장에 가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저 외국인들을 대부분 고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도금 방법 개선법 해가지고 특허를 한 건 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데 그 변리사님이 이제 그쪽을 전부 찾아보죠. 네. 그게 이제 그 전에 특허가 미리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분야에는 특허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 개발이 전무했던 분야가 도금 분야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금의 어떤 공정 자체가 싫다 보니까 없다는 거네, 관심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식적인 아주 세밀한 그러한 네. 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 최종 제품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 개발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 아까 시험 그 신뢰성 평가팀 이외에 네. 연구 개발팀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그만한 도금장을 시험 도금장을 구축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도금이라는 게 정말 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해주는 전류의 양이라든지 액의 온도라든지 무슨 액의 농도라든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도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게 연금술하고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네.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아무튼 그래갖고 그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그 도금에 관한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시험 생산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한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시험 생산을 좀 맡겨다오 해가지고 시험 생산을 해서 드렸더니 너무나 만족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주얼리 제품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쉽게 변색이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색을 변색이 왜 오냐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산소를 차단해주면 이게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이제 코팅, 이제 그 둘러 싸버리는 거죠. 네. 한 번 코팅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막으로 이제 그런 연구 개발도 지금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패션 주얼리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 도금과 이 코팅의 기술이 이제 거의 뭐 핵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한 가지가 더 겁니까? 있습니다. 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도 지금 여기 18K 이 반지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할 때 그 네. 업체에서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서 줄 때 보증서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증서를 누가 보증을 합니까? 네. 자기네가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 이거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자 18K라는 것은 24K가 순금이기 때문에 24분의 18, 즉 네. 75%의 이상의 금이 함유가 돼 있어야지 이게 18K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함유량의 어떤 그 정확성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지금 알 수가 없다.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 업체의 신뢰성만 지금 업체의 말만 믿고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는 18K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대반사예요. 왜 그러냐면 업체 입장에서는 금을 조금이라도 덜 넣으면 자기가 이익이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그렇겠죠. 그거 국가기관에서 그걸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네. 그래서 외국은 다 그게 국가기관이 그거를 다 분석을 해갖고 정확하게 보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국가기관이 안 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국가기관도 좀 지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귀금속이라는 것은 그게 귀금속 자체가 재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자료 거래가 많습니다. 이거 투명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투명하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주얼리 유통법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 연속 발의가 됐는데 이게 그 소매점, 도매점 이런 분들이 워낙에 이제 또 압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류가 되다가 그냥 저기 국회에서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유통법이 하루빨리 이렇게 좀 제정이 돼가지고 그러한 그 주얼리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지정을 하고 네.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도금과 코팅 기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우리 익산에서 만든 이 패션 주얼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진출하고 세계로도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충분하죠. 그렇게 네.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제 도금하고 코팅 말고 그래서 네. 아까 그 이런 그 귀금속의 함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물로 부어서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목걸이라든지 네. 팔찌라든지 이런 체인들은 우리 철사 있지 않습니까? 네. 철사를 갖다가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다 엮어서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사를 정확하게 18K가 되는 철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 네. 국가기관 이런 그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네. 그러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기네가 녹여가지고 합금 만들어서 18K 만들어서 실 뽑아가지고 철사 뽑아가지고 제품 만들고 공정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중간재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인프라가 되겠죠. 네. 이 주얼리 산업에서 네.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네. 가만히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발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만 갖추게 되면 그야말로 익산이 어떤 보석 산업, 패션 주얼리든 뭐 파인 주얼리든 예. 이 보석 산업의 어떤 그 메카로서 그렇습니다.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어떤 그 규격 해서 만들어서 시험 완전한 인증서 인증된 그런 규격을 만들어서 고품질의 이런 그 패션 주얼리나 파인 주얼리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야 이 지역의 산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런 그 보석 관련 산업들이 이 패션 주얼리든 뭐 파인 주얼리든 이런 업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의 유치가 지금 우리 익산으로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여건에 비추어서 결국은 이제 이 업체들이 늘어나려면 일단 이익이 나야 되겠죠. 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존속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많이 남으려면 많이 팔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파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자체하고도 저희들이 이제 밀접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뿌리 사업인데요. 네. 이 도금업이 뿌리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이 주얼리 업체들이 도금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익산유라는 그 이 로고 아래 네. 자 우리들이 정말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들이 이제 코라스로 그 성적서를 발행을 해주면 네. 그 성적서를 가지고 익산시 같은 데서 보증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네. 우리 제품은 이렇게 품질이 좋다라는 네. 것을 보증을 해줘 가지고 익산유에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는 바이어도 좀 초청을 해서 네. 야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다 이런 거를 좀 알리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선전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순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이 첫째 좋은 그래야 제품이 되겠죠.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은 아까 그 지자체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그 여러 가지 판매망을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이 매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기업 유치도 더 활발하게 될 거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죠.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전국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중에 귀금속학과 또는 주얼리 학과에서 졸업하는 이 학생들이 1년에 2,000명이나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90%는 주얼리 관련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정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첫 번째로 품질 개선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얼리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이 학생들이 다 와서 창업을 할 게 아니겠는가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1단지 영등동에 제가 어느 업체 사장님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의 그 수출을 좀 많이 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원광대라든지 원광 보건 전문대라든지 여기에는 귀금속 학과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뭐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네 기업을 이렇게 창업을 해서 많이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 게 좀 활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전체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어가 발길을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이 친구들이 견디질 못하고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 제
이제 저희 경험으로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 산업을 정말 첫 번째로 품질 개선을 하고 그 품질 개선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판매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와가지고 창업을 하겠구나. 그리고 익산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이렇게 인프라가 네. 좀 제대로 구축이 되면은 여기 와서 일할 수 있으면 인프라도 제대로 돼 있고 품질도 좋고 판매망도 있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겠죠. 그래서 많은 이 기회가 주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품질 개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망, 그리고 규격 있는 고품질의 중간재 생산, 네네, 이 3요소가 갖추어져야 네네네. 그 창업 네. 및 기업 유치로도 이어지고 네, 이것이 바로 그 산업의 어떤 활성화로 그렇습니다.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네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세 가지 요소들의 어떤 준비 상황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도금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그 기술력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돼갖고 네. 꽤 좋은 그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코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참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원재료 이 부분도 네. 지금 이제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 돈이 있어야 네. 이게 자금이 있어야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어떻게 이제 조달을 하느냐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열심히 그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그 과제들 있죠. 네. 그런 과제들도 좀 저희들이 따가지고 그 과제 내에서 그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보석의 패션 주얼리 이런 그 주업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주요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어떤 구조 그것이 그 기업에서 재원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자금도 풍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세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잘 이렇게 아주 그 중견이라든지 네. 아주 좀 커다란 기업들은 이제 그런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기업들하고도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그런 기업체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바이어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우리는 이거 목걸이 하나당 예를 들어서 10달러에 주겠다. 네. 그럼 이 옆에 기업은 우리는 9달러에 주겠다. 8달러에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가격이 내려가요. 네. 제 가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질을 일단은 높인 다음에 제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도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가격을 다운 시키지 말고 제 가격을 받아야지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이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는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코라스 인증서 그 성적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자 이런 성적서가 나오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책임지고 보증을 하겠다 해서 그 어떤 그 이제 판매망을 넓히는데 그러니까 뭐 국가의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이제 기관들도 서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많은 바이어들을 좀 저희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그래서 지자체와 기업체와 저희 연구원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70년대, 80년대 그때처럼 다시 한번 익산의 그 주얼리 산업이 이 부흥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산이 이제 이 과거의 보석
산업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센터 그리고 시험연구원 네.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보고 또 이 재원 마련 지금도 뭐 재원 마련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결국은 돈 문제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이 중복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을 해버린 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공동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산의 이 주얼리 산업 자체가 정말 굉장히 축소가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조차도 큰 관심을 안 가질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네. 돈은 차치하고라도 시에서조차도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 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전라북도는 아시다시피 탄소, 식품 네. 이런 분야들이 전략 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 산업. 그렇죠. 전라북도의 전략 산업. 그런데 그리고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각 또 작은 지자체별로는 향토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순창의 장류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남원의 허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향토 산업에도 익산의 향토 산업에도 주얼리가 없습니다. 네. 전라북도 전략 산업에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관장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산자부에서 하는 그 큰 과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할 수 있는 따올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하나를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산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 과제를 따려면 도에서 일단 선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를 이제 갔더니 도에서는 전략 산업이 아니니까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식품에 어디 묻어가지고 주얼리를 넣을 겁니까? 어디 탄소에 어디 주얼리가 어디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지가 없는 거예요. 꼭지 자체가. 참 그런 지원할 어려움이 수 있는 근거가 그렇습니다. 없다는 거죠. 예, 네. 그 정도로 그동안 대접을 못 받고 있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차제에 이 주얼리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률이 꽤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그렇습니다. 산업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익산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보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융성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 다 하고 있죠. 네. 산업은 이제 패션 주얼리의 어떤 부흥을 위한 그런 지원 근거가 참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장님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은 아까 제가 18K면은 75% 이상의 금을 함유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 지금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 큐펠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요. 네.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걸 녹입니다. 녹인 다음에 분석을 해요. 뭐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파괴 검사라고 그러죠. 네. 파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 물건 자체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비파괴. 네. 파괴하지 않고 이걸 분석하겠다. 자, XRF라고 하는 기계가 우리 이제 연구원 안에 있는데요. 네. XRF를 하면은 그 성분 분석이 딱 나옵니다. 근데 XRF는 단점이 뭐냐면은 표면 성분 분석만 할 수 있어요. 표면만. 예. 네. 그러니까 저 안쪽에는 예를 들어서 60%밖에 안 되고 네. 표면을 75%로 해놓으면 이게 18K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자, 금의 함량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겠죠. 네. 금이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은 금속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짜리 금하고 네. 60%짜리 금은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전기 전도도 검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75%짜리로 일정하게 나오면 안이나 겉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18K다. 그러면 겉에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네, 네. 그 방법을 개발을 해서 지금 KS로 그거를 규격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 이제 그런 규격을 한번 하고 나면 저희가 그거는 창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귀금속 업체들이 저희를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커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지구 온난화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는 탄소 중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을 부르짖고 있다 보니까 광산에서 지금 금을 캔다든지 은을 캔다든지 했을 때는 탄소가 그만큼 배출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합니다. 더 이상 광산 캐지 말고 탄소 배출하지 말고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은이나 금 가지고도 재생해서 네. 이제 만들자. 재활용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부 유럽에서는 수입품 중에 그 주얼리 제품 중에 이 제품 안에 몇 % 이상의 재활용된 귀금속이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입하지 않겠다. 네. 이런 걸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몇 %의 리사이클 네. 그 메탈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린 인증이라고 그래요. 그린 인증. 네. 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앞으로는 수출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빠르게 저희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코팅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팅도 이제 지금 보면은 그 특히 그 우리 그 아크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분자 네. 자 만드는 거, 그 투명한 거. 그 아크릴 그 성분으로 이제 아주 얇은 막을 이렇게 코팅을 하는데 아크릴은 이런데 이렇게 마찰이 되면 긁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불투명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또 추하게 보이죠. 추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거를 유리를 가지고 코팅을 하려고 하고 유리요. 네. 아주 얇은 막이니까 뭐 유리가 깨진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막으로 예를 들어서 코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명품이 나오겠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 연구원의 또 그 발전 방향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얼리 업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가진 그 분석 시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일반 산업체에도 좀 폭넓게 더 확대를 해서 많은 기업들을 좀 지원해주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또 하나의 이제 모토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묶여졌을 때 아까 그 뭐 공동 그 익산유 네. 이런 공동 판매망 그리고 품질 좋은 제품 생산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는 메이드 인 익산이라는 게 있으면은 아주 세계적인 명품으로 이렇게 저희 익산에서 만든 주얼리 제품들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연구원은 기술 개발과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패션 산업 시험 연구원의 여러 가지 개발과 시험 인증서가 이런 실적들이 쌓이면서 부가가치 효과가 정말 막대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새삼 알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시험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큰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훈 패션산업 시험연구원장이었습니다. 정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